안녕하세요. 2024 미추홀북 찾아가는 독서토론의 청소년 분야 진행을 맡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도서로는 다이브가 선정되었는데요. 다이브는 2057년 물에 잠긴 한국을 배경으로 물꾼 소녀 선율과 기계인간 수호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물에 다 잠겨버리고 남산도 그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이브는 세계의 얼음이 모두 녹고 물에 잠긴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가 물에 수몰되고 댐이 무너진 뒤에도 사람들은 물에 잠기지 않은 산꼭대기를 기점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서울 노고산을 중심으로 물속에서 옛날 물건을 건지는 물꾼 선율은 어느 날 남산물꾼 우창과 싸운 뒤에 누가 더 멋진 걸 물속에서 건져내는지 내기를 하죠. 그 내기를 통해서 물속에서 선율이 건져 올린 것이 기계인간 수호입니다. 이 수호는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죽기 직전에 뇌 스캔을 받아서 기계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억과 대한민국이 물에 잠기기까지의 4년의 공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고산에 머물면서 자신의 마지막 기억과 세상이 물에 잠길 때까지 그 4년의 공백을 찾고자 노력하는데요. 수호가 과거의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수호와 선율은 서로 손을 잡고 지난 일들을 매듭짓고 새롭게 나아갈 기회를 찾습니다. 이렇게 다이브는 물속으로 모든 것이 가라앉아 버린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해 물결을 가르고 과거를 마주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다뇨는 2022년 다이브로 독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뇨는 소설을 쓰는 삶과 현실의 삶을 분리하고자 이렇듯 다뇨라는 필명을 두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브 이후에 개의 설계사로 2023년 문유성 SF 문학상과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로 박지리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SF 소설이지만 담담한 문체와 서정적인 이야기들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 다이브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소설 속 주요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 질문을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을 인간다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을 통해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지 5가지 토론 방법을 여러분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 열기로 내가 그리는 2057이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본 활동으로 함께 정리하는 타임라인, 네 마음속으로 다이브, 내가 다이브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깨울 낱말이라는 활동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내가 그리는 2057이라는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활동지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다이브는 2057년 물에 잠긴 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바다가 건물을 뒤덮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떠나 산에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2057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우리 활동지에 그런 2057년의 환경, 상황, 모습을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작가가 설정한 이 물에 잠긴 한국,
이 모습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활동을 했던 다른 참여자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이 상상한 2057년의 키워드들인데요. 첫 번째는 화성 탐사가 있었어요. 네, 화성 탐사에 성공해서 화성 이주를 준비 중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로봇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일 안 하고 AI 로봇이 더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도 등장하는 시냅스 스캐닝, 그 뇌 스캐닝을 통해서 공부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기억을 저장하고 또 반대로 뇌에 이거를 반대로 스캐닝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고요. 다이브 속 미래와 비슷하게 해수면이 상승해서 기후 재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 라고 한 참여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2057년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자유롭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함께 정리하는 타임라인입니다. 포스트잇하고 사절지 그리고 네임펜 혹은 사인펜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타임라인 정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소설 속의 이야기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인 수호와 선유를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각각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포스트잇 한 장에 되도록이면 한 개의 내용만 적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적으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두먼이 있다면 모두먼하고 각자가 만든 타임라인을 합쳐서 다시 재정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정리할 때 소설의 이야기 순서대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소설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 순서대로, 실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개의 장면을 뽑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을 글로 더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럼 다른 참여자들이 정리한 타임라인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참여자들은 이야기의 소설의 흐름대로 타임라인을 구성했어요. 먼저 선율과 우찬이 물에서 멋진 것 가져오기 내기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기를 통해서 선율이 큐브에 쌓여있던 기계소녀를 건집니다. 이 기계소녀가 수호였죠. 수호가 깨어나고 수호를 깨우고 나보니까 수호의 마지막 기억과 물에 잠기기까지 4년의 기억에 공백이 있어요. 그 기억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대신 선율에게 그 우찬과의 내기에 나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율과 수호는 이제 수호가 예전에 살았던 그 장소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수호의 옛날 집에서 부서진 또 다른 수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서진 수호를 물 위로 끌어올리고 남아있는 기억 장치를 통해서 수호가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잃어버린 기억을 찾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경삼촌에 대한 오해가 있던 우찬이 삼촌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고요. 이렇게 과거를 찾은 수호는 기억을 찾았음에도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계속 노고산에 있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흐름대로 내용을 정리한 모둠이 있었고요. 이야기가 벌어진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재정리한 모둠이 있었어요. 그 모둠의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가
원래 병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팠었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고 그 죽기 직전에 받았던 뇌 스캐닝으로 부모님이 수호를 기계인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되살아난 수호는 부모님과 계속 다투게 돼요. 그 과정에서 수호는 스스로 몸을 던져서 파괴합니다. 그 이후에 세계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산에 살고 있죠. 유한 누나가 이때 죽게 됩니다. 물에 빠졌다가 폐에 물이 찼지만 자신의 삶을 이어가길 원치 않았던 유한은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거부해서 죽게 되고 이 일로 노고산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찬은 이때 노고산에서 남산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2057년 선율과 우찬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우찬이 자꾸 이제 노고산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해요. 이 내기로 선율이 수호를 건져 올리고 이 기계인간 수호를 깨우게 됩니다. 기계인간 수호는 선율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죠. 이 일을 통해서 우찬은 노고산 사람들과의 오해를 풀고 수호는 선율과 함께 노고산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실제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의 순서대로 타임라인을 정리한 모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임라인을 어떻게 정리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다이브라는 소설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 사건을 꼽아서 그림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사절지에 함께 표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째 활동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활동은 내 마음속으로 다이브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활동인데요. 다이브에는 노고산에 살고 있는 물꾼 선율, 선율이 물에서 건져 올린 기계인간 수호, 노고산에 나이 많은 사람 경삼촌, 남산 물꾼 우찬, 그리고 노고산의 어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모듬이 가능하다면 가장 마음에 가는 인물들 별로 모듬을 이뤄서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떠올려서 활동지 3에 그 인물을 생각하는 성격이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인물 관련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지 3에 인물별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그 질문과 성격과 특징을 토대로 우리 모둠에서 선택한 인물에 대해서 사절지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책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지 못했다면 질문이 있어요. 인물별 질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 중에서 마음이 가는 인물을 선택해서 성격과 특징을 사절지에 표현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앞서서 활동했던 참여자들이 각 인물별로 정리한 성격과 특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는 기계인간이다 라고 정리를 이제 한 참여자가 있었어요. 지금 기억에 공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마주하기를 원한다. 그런 솔직한 성격이다 라고 정리한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율, 노고산의 물꾼이죠. 이 친구를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수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수호가 계속 노고산에 머물기를 바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율은 우찬과 우찬의 누나 유한 그리고 경삼촌의 일에 대해서 매우 솔직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찬인데요. 우찬은 원래 노고산 물꾼이었는데 누나가 죽고 난 이후에 남산으로 터를 옮긴 남산 물꾼입니다.
죽어가는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계속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약을 구해올 만큼 헌신적인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삼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가끔씩 노고산에 와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누나의 유품을 계속 모으는 아이입니다. 이 다이브 속에서 유일한 어른인 경삼촌인데요. 경삼촌은 지금 노고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기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노고산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가서 도와주기도 해요. 약간 비밀스러운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변명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 경삼촌도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노고산의 아이들이 이제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지호를 선택한 모둠이었어요. 노고산 아이. 지호 같은 경우는 경삼촌에게 그 전기와 기기 다루는 것을 계속 배우죠. 선율이 물속으로 다이브할 때 배를 같이 끌고 나가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언뜻 봐서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타입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 지호라는 인물의 다이브 하다 보면 이 지호가 조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까 제가 인물별로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그 질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와 선율은 3개의 질문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찬과 경삼촌, 지호에게는 2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질문 외에 각 인물별로 각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왜 수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선율은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질문을 만들어서 직접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먼저 수호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수호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님의 결정으로 기계인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임에 불구하고 과거 사람이었을 때 최수호와 자기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수호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겠고요. 수호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제 사망 처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가족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다던가 어떤 일을 해야 해요. 수호는 주민등록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기 일련 번호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수호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겠고, 이 기계에 인간을 두고 이 작품 안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계속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점을 또 수호와 연관지어서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계 인간으로 되살아난 수호에게 수호의 부모님은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뭐든 좀 해봐. 여행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호는 기계로 분류가 돼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탈 때 배터리를 빼내고 슬립 모드가 되어서 화물칸에 타야 한다고도 묘사가 되죠. 수호는 부모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딸의 모습을 강요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 또 다투게 되는데요. 이런 수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율인데요. 선율은 남산 물꾼이죠. 우찬하고 시비가 붙어서 쓸만한 걸 찾아오는 내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큐브에 담긴 기계소녀를 건지게 되는데 이 기계소녀를 깨울지 말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냥 내가 깨우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이 기계소녀가 깨워졌을 때 왜 깨웠느냐고 원망하면 어떡하지? 자신이 살던 기억하던 과거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기에 지고 싶지 않고 우찬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아서 기계소녀를 깨우게 되는데요. 이런 선율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또 선율은 수호와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수호는 솔직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선율은 문제를 풀려면 솔직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선율은 수호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게끔 돕는 일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라는 것은 남의 지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율의 생각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찬은 우찬 단독으로 모둠이 만약에 구성되면 우찬의 이야기만 해도 좋지만 경삼촌과 연결지어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에 물이 차서 죽어가는 누나 유한을 위해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물속에 들어가느라 이제 본인도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 본인이 약을 먹이지 말라고 했어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어떤 일이든 해봐야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런 우찬의 말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내가 우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찬은 이제 부서진 수호가 발견된 다음에 그 일로 이제 삼촌에게 15년 전에 수호의 일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했던 행동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원망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5년 동안 일이 얽힌 게 아니라 천천히 느슨해져서 마지막 매듭이 풀리길 기다렸던 상태였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우찬의 말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유일한 어른 경삼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찬의 일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가면 어떤 일이든 해봐야 한다고 하는 우찬과 삶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약을 먹이지 말라달라는 유한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는 이 삼촌의 누구에게 더 공감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이 삼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삼촌은 사실 그 수호와의 15년 전 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계소녀를 건져낸 아이들이 그 기계소녀를 깨웠다고 했을 때 알지 못하면 저지르는 건 예의가 아니야.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책에 약간 감촉 같은 인물로 지호가 등장하죠. 지호는 삼촌에게 기술을 배우고 선율을 돕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노고산 아이들에게 좀 시비를 거는 우찬도 이 경삼촌과 선율과 오해를 좀 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선율이 기계소녀를 깨우는 걸 고민할 때 지호가 일단은 깨워. 너 내기에서 지고 싶어? 물건 다 뺏기고 싶어? 이렇게 약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깨우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아이예요. 이런 지호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온 다음에 지호가 이제 수호가 온 다음에 이 끝내려고 했지만 끝내지 않았던 일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우찬과 갈대밭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나는 일이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아픔마저도 다른 사건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마음의 힘이라고 지호가 생각합니다. 이런 지호의 생각을 어떻게 보았는지도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둠원들과 아니면 가장 마음에 가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 인물에 대해서 4절지에 정리해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수호를 가지고 수호의 마음속으로 다이브했던 모둠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수호는 이 모둠은 기계인간에 더 가깝지 않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끝까지 기계일까 사람일까 의견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잊고 싶을 수도 있지만 마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 기계,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계속 기계냐 사람이냐 가지고 의견이 많았어요. 그럼 기계는 왜 기계냐? 죽기 전 기억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로 움직이고 또 기억은 파일로 되어 있고 배터리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기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참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둠에서 수호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수호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인간 최수호인데 인간 최수호와 다를 바가 없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줬습니다. 다른 등장인물 속으로 다이브한 참여자들의 이런 표현 방법도 한번 같이 본다면 다이브의 인물들에게 더 깊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활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내가 다이브해? 입니다. 소설 속의 다이브는 2057년 물에 잠긴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죠. 사람들이 산에 자리를 잡고 감자와 콩을 기르거나 물고기를 잡는 삶에 적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물꾼으로 자라서 물속을 가르며 통조림도 건지고 기름병, 식기 같은 것도 건집니다. 가끔은 이제 스케이트보드,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호버보드에 가까운 보드더라고요. 태블릿 컴퓨터, 이런 밀봉된 전자기기를 건져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소설 속에 205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건지고 싶은 건 어떤 것이 있나요? 형태가 없어도 좋습니다. 인간다움을 위한 목록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목록에서 참고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인간다움을 위한 목록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옷과 신발, 지식, 의료기기, 교육, 음식, 정보, 깨끗한 물, 정의, 평등, 보호, 이해, 자유, 연대, 인정, 존중, 사랑인데요. 이 중에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없지만 2057년 내가 소설 속 이 다이브에 노고산 혹은 남산에 살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나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없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럼 다른 참여자들이 물속에서 건져 올리고 싶다고 한 품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속에서 유한, 우찬의 누나 유한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병원도 다 물에 잠긴 상태죠. 그래서 의료기기가 필요할 것 같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참여자가 있었고요. 감자랑 콩밖에 없고 물고기도 낚시해서 잡아야 되는데 좀 다른 것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 참여자가 있었어요. 그 참여자는 음식으로 통조림 아니면 이렇게 밀봉된 진공 포장된 고기 이런 거 건져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또 존중과 배려를 고른 참여자가 있어서 존중과 배려를 왜 건져 올리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원래 살던 세계와 다른 세상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그런 삶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2057년 이 다이브 속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인간성, 인간다움을 위해서 물에서 건져 올리고 싶은 건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4가지 활동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활동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울 낱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활동지 5에 여러분이 적는 활동인데요.
기억을 찾은 수호는 노고산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면서 선율에게 앞으로 자기가 자고 있으면 깨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수호는 기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립 모드, 이렇게 잠드는 상태까지는 가능한데 눈을 뜨는 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해요. 누군가 깨워줘야 하는데 이걸 명령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율은 이 수호를 깨우는 걸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낱말, 깨우는 말이라고 지칭합니다. 수호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선율은 수호가 기계가 아닌 수호 그 자체로 받아들인 거겠죠. 이런 선율의 마음처럼 앞으로 함께할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줬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사람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도 좋고요.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이 작가의 말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변의 친구들을 깨울 말을 한번 활동지 5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참여자들이 적어준 친구들을 깨울 낱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다짐을 적었어요. 나와 다른 친구들 인정하고 이해하기. 또 한 친구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대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함께 배려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적은 친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수호를 생각하는 선율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의 미추홀부 다입으로 준비한 독서토론 활동 5가지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함께 읽으면 더 좋을 책 3권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페인트로 잘 알려진 이희영 작가의 테스터입니다. 이 테스터는 2095년을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다이브와는 조금 다르게 달에 여행도 가고 화성 정착을 하고 있어서 화성으로 이주도 하고 있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이 발전한 미래 사회인데요. 때문에 이 테스터 안에서의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한 나머지 이미 멸종된 동물이나 식물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마오는 그들의 부모인 어떤 기업의 총괄 본부장, 그리고 엄마, 이렇게 두 사람이 전설 속의 새, 오방새라는 레인보우 버드라는 이 신비한 새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런데 이 멸종된 동물에 같이 잠들었던 바이러스마저 깨어나게 됩니다. 이 마오의 부모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고 마오만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살아남게 되는데요. 마오는 역시 이 레인보우 버드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라 24시간 살균 그리고 공기 정화가 이루어지는 아주 막혀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오를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마오는 할아버지와도 만날 수 없고요. 그 메이드 로봇만이 이 마오를 돌봅니다. 갑갑하고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힘들어하던 마오가 어느 날 이 레인보우 버드 바이러스에 감염된 또 다른 생존자 하라를 만나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과학의 발전의 이면에 있는 인간성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랄만한 반전이 숨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박소영 작가의 내가 있는 요일입니다. 이 내가 있는 요일도 다이브처럼 디스토피아 미래를 담고 있어요. 하나의 신체에 7명의 사람이 공유하는 인간 7부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17살까지는 온전하게 자기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지구의 기후 위기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를 그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 공유 신체를 가지고 7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공유 신체의 주인인 사람 말고 나머지 6명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뇌만 뇌센터 보관소에 두고 가상현실에 6일을 살고 단 하루만 오프라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책에 이렇게 인간 7부제에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365라고 해서 365일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환경부담금, 환경세를 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설정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인 울림은 수요일을 현실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신체를 잃게 돼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무국적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신체를 하나 빌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억을 잃은 자신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무제를 만나고 기억과 신체를 잃었지만 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인데요. 테스터나 다이브보다는 그 분량이 상당하지만 속도감이 있는 전개 때문에 아주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전성현 작가의 데스타이머입니다. 테스터나 내가 있는 요일과 다르게 7개의 짧은 소설이 담겨져 있는 단편집인데요. 기후위기, 감염병 등이 도래한 미래사회 속 청소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표제작인 데스타이머는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를 알려주는 타이머입니다. 이 데스타이머가 개발되니까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데스타이머를 설정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스타이머의 타이머가 모두 1년 혹은 2년 후로 설정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설정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죽을지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바라보고 인간성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의 미촐북 주제가 인간성, 인간이라면 이잖아요. 그 주제들과 맞물려서 함께 읽어보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니까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작가의 말로 활동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작가 다뇨가 176쪽에 이렇게 말을 남겨놨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서울이 물에 잠기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고 소중하게 누려온 것들을 포기하고 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테니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적어놨는데요. 작가 다뇨는 문명의 쇠퇴 혹은 과학발전의 쇠퇴가 인간성의 쇠퇴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024 미촐북을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